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182쪽에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두 번째 단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추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 부분에서 그 배우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그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해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배우는 거에서는 확률 구하는 걸 집중을 하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뭘 할 거냐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평균 키? 이걸 조사를 할 거야. 그럼 평균 키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사람 키를 재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갖고 있는 돈도 한정이 있고 시간도 한정적이야. 사람도 한정적이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키를 재서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추첨해. 뽑아버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키, 그걸 이용해서 전체가 얼마일까? 그걸 추정이라고 해. 오늘 배우는 거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용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그 통계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통계조사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제조사인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TV가 몇 대고 자동차가 몇 대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뭐 가전제품이 뭐가 있고, 지금이 그 조사하는 시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매년 아니고 5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해요. 이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전수조사는 다 조사를 하려면 자원, 시간, 인력이 한정적이라서 하기가 어려워. 그때 하는 게 표본조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용어 표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본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뽑아서 나온 것을 표본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어. 그걸 앞으로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모가 붙으면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모집단에 있는 것 중에서, 모집단에, 즉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 이렇게 뽑는 거를 추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아놓은 걸 표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를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나오는 여론조사?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청률이에요.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요? 있잖아. 만약에 어느 되게 인기 프로그램 해.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몇 %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할까? 생각해 본 적 없냐? 혹시 들은 거 있냐?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잖아. 시청률 조사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20대 남자가 많이 봤다, 30대 남자가 많이 봤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거든? 시청률은 사실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 드라마를 나와서 집에 TV가 3대가 있는데 3대를 다 틀어놓는다고 해서 시청률이 오르는 게 아니야. 시청률을 조사하는 집단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 그 집에다가 셋톱박스처럼 이렇게 뭘 하나 설치를 해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집에 아빠, 엄마, 예슬이로 예를 들 거야? 오빠, 예슬, 이게 4명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리모컨에서 자기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볼 거야.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서 버튼 예슬 눌러. 그러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지. 10대 딸이 10대 여성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 시청률을 결정을 하는 거는 그 TV가 설치된 집단, 즉 표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본은 또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 비율 다 맞추고 남녀의 비율 맞추고 그 다음 지역의 비율까지 다 맞춰. 왜냐면 예를 들어 뭐 경상도에만 한쪽에 이렇게 있거나 뭐 전라도에만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거로 이렇게 편중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맞춰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시청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청률이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TV를 많이 보는 거는 집에 자주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들이 보통 시청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뭐 정확하진 않고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야.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미국이 주가 몇 개인지 알아? 52개 주야.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각각 52개 주에서 그 몇 명을 뽑아가지고 시합을 해. 예를 들어 그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수조사를 하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 20대 이상. 20대 이상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서 그 사람이 투표를 해서 많이 나온 사람이 대통령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워싱턴 주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 워싱턴 주와 워싱턴 시티는 다르다. 워싱턴 DC라고 하나? 워싱턴 DC는 다르다. 이 워싱턴 주에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그 여기서 몇 명을 뽑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사전? 아니, 무슨 인단? 무슨 인단? 선거인단.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 A가 이겼어. 그러면 여기가 뭐 15명? 선거인단이 뭐 15명이 걸려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5%를 15개를 얻는 거야. 15포인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누가 많이 얻었냐로 대통령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지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가 미국에 있는 그 비율이 다 일정하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히스패닉계나 뭐 백인이나 흑인의 비율, 10대, 20대, 30대 비율. 그러니까 거기를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거기를 이긴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배운 우리가 그 어떤 걸 조사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본을 조사를 해. 그런데 실제로 이 표본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실제랑 거의 가깝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의 그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잘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 아까 지금 표본을 뽑는 거를 추출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내가 10개를 추출했어. 이 표본의 개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말이 생각보다 와닿지 않는 말이니까 잘 좀 암기를 좀 해둬.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경우의 수, 조건부 확률에서 공뽑기 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봐도 돼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도 엄청 중요하진 않아. 책에 있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일단 차이는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에서 공부를 해서 알죠? 확률 공부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 표본의 크기가 크다 라고 하면 둘은 거의 같은 걸로 본다.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에서 뽑았을 때 10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 사람을 빼고 계산하는 확률 계산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집어넣고 확률 계산하는 거나 거의 같다고 본다고, 사람이 많을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용어 하는 거니까 용어만 여러분이 좀 잘 챙겨보면 되고. 그럼 문제를 잠깐만 볼까? 필수 예제 2번.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표본조사가 필요한 건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집단을 조사하지 못하는 거를 표본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이건 표본 조사하는 게 좋을까? 그러는 게 좋겠지. 왜냐면 건전지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치, 많으면 표본을 조사하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되게 웃긴 얘기다. 총 인구를 조사해.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할 때 몇 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전체 다 조사해야 돼. 그래서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는 거야. 세 번째,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조사하려면 마찬가지겠지?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과일의 당도. 과일의 당도를 조사할 거면 과일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평균치 구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을 표본 조사를 사용한다. 그만 좀 잘 기억을 하고요. 그 필수제 2번은 그 추출에 대한 이야기거든? 이거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 건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5개의 공이 있어. 이거를 한 개씩 복원 추출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뽑아. 뽑고 나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 개씩 복원 추출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치, 5파이 C다. 5파이 3이다. 5의 세제곱이라고. 첫 번째 뽑는 게 5가지, 두 번째 뽑는 게 5가지, 세 번째 뽑는 게 5가지야. 자, 그런데 이거를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할 거야. 이건 5P3이지? 그 말은 첫 번째 뽑는 것과 두 번째 뽑는 건 다르다는 뜻이야. 첫 번째로 내가 1, 2, 3을 뽑는 거랑 3, 2, 1을 뽑는 게 순서가 다르잖아. 이 둘은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3개를 추출해. 5C3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진짜 복잡한 내용이라서 참 걱정이네요. 자, 184쪽 보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따른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전체는 다 뭐가 붙는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모평균, 전체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전체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해. 그런데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를 추정해. 근데 실제로 전체 평균, 전체 분산, 전체 표준편차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래서 그 힘듦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표본조사예요. 어느 정도의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 그 표본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라 부른다.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키 평균이면 모평균이야.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못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동에서 한 100명을 뽑아서 키 평균을 내겠대.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그 둘을 구분하면 돼. 그런데 구분하면서 얘네들을 표현하는 그 뭐라고 하냐? 그 용어도 좀 약자? 표현법도 외워야 되거든. 모평균은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M이라고 쓸 거야. 알겠지? 모평균은 M이야. 그러니까 민 밸류의 약자다. 그 다음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쓴다. 그래서 모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야. 시그마 쓰는 건 앞에서 많이 써서 알죠? 시그마의 대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썸이야. 시그마의 소문자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표준 편차고, 그래서 전체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쓸 거라고. 자, 그러면 그 전체가 아니라 어떤 표본을 뽑아서 나오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그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할 거야. 앞으로 X바라고 쓸 거야.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쓸 거야. 표준 편차가 영어로 뭐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S를 써. 그럼 표본 분산은 S제곱이야. 그런데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하다? 얘는 M이야. 그러면 얘는 뭐 우리 앞에서 기대값 배웠잖아. 뭐 E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X바라고 써.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개라고 생각해봐. 그냥 막 적어도 됐는데. 이게 10개가 모집단이야. 전체가 10개야. 이 지금 숫자로 적은 건 그냥 사람으로 예를 들자.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그 다름을 뜻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표본을 고를 건데 표본의 크기를 3이 되도록 표본을 고를 거야. 그렇게 고를 수 있는 표본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10C3이야. 예를 들어 내가 표본으로 1과 2와 3을 고를 수도 있고 1과 4와 5를 고를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키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1과 2와 3의 키 그거 하나의 그러니까 1과 2와 3의 키의 평균 그거 하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들의 평균. 혹은 1과 4와 5의 평균 그것도 표본 평균이야. 이렇게 각각의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0C3개. 그러면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냐에 따라 표본 평균은 달라지지. 그래서 표본 평균 자체도 확률 변수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이름을 X바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 변수를 그냥 X라고 적었잖아요. 그런데 표본 평균도 얘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 뭐 170이 될 수도 있고 173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 각자가 변수처럼 어떻게 뽑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본다고. 어떻게 뽑냐에 따라 10C3개 존재하니까. 그래서 X바라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뽑은 표본 평균들도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의를 또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평균, 표본 평균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표현도 있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는 말도 사용을 할 거예요. 애초에 이걸 하나의 칠판에 표현을 해야만 안 헷갈릴 것 같아서 복잡하지만 다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그 얘네들이 확률 변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분산, 얘네들의 표준 편차. 그거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해. 외국인이 배우면 진짜 토 나오겠지. 쓰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평균을 할 때는 2로 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앞에서 x라는 변수의 평균, x의 평균, 2x라고 적었지. 그러면 여기는 표본 평균이 얘야.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걸 내가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다고. 이건 확률 변수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2x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2x바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면 분산이잖아. vx바야. x바의 분산. 이거는 x바의 표준 편차.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모는 전체, 표본은 뽑은 거. 뽑은 것들의 평균, 뽑은 것들의 분산, 뽑은 것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다르거든?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표본 평균은 그냥 x바라고 해. 이건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뭘 생각할 거냐면, 표본 분산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우리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분산? 그 중학교 버전. 제곱의 평균 이거 말고. 중학교 때 어떻게 했지? 분산 어떻게 구하냐? 자, 분산 구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구했지? 이거 분산 구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했어? 평균을 구해. 평균 3이네. 그 다음 어떻게 했지? 그걸 뭐라고 했지? 자료,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걸 뭐라고 했냐?
편차라고 했지. 분산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분산 이렇게 구해. 그러면은 이걸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그냥 확률 변수가 x다. x에서 평균을 빼서 이거를 제곱해. 그리고 나서 얘를 더해. 시그마. 자, 대신 이거는 xi라고 적을게. 첫 번째 1번부터 n번까지 더해. 그거를 n개로 나눴지. 평균이니까. 이렇게 구했었어. 그런데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근데 그냥 공식만 알고, 그러니까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안 나온다.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 그 표본을 구해.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예를 들면 뭐 전체에서 한 10명을 구해.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사람. 자,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땡땡땡, 10번째 사람. 얘네들을 지금 얘네들이 표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0명 뽑은 거야. 얘네들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이 10명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을 빼서 그걸 다 더해. 이건 i로 적어야 되겠지, 그러면? i가 1부터 10명. 이 10명은 표본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 그런데 아까는 n으로 나눴지. 표본 평균은, 아니, 표본 분산은 이걸 n-로 나눠요. 그게 좀 다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표본들의 분산을 구해. 그런데 이 표본들의 분산이 표본들의 분산이 원래 있던 모 분산보다 숫자가 더 크더래. 그래서 작더래. 작기 때문에 이걸 더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n-를 곱해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우리가 구할 때가 이거였지. 여기다가 n-1분의 n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n-1분의 n이면 이게 지금 1보다 큰 수지. 1보다 큰 수니까 1보다 큰 수를 곱해서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이게 더 작게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184쪽에 2번 보면은 표본 분산은 이게 지금 x1이 각각의 자료들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추출한 애들 1번이 x1, 2번이 x2, 라지 x2, 라지 x3.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x바잖아. 그거를 뺀 게 편차라고.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했지. 그거를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n-로 나눈다고. 표본 분산은. 알겠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거 그냥 값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곱해준대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증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증명을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자면 이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지금도 엄청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약간 이건 너희들 설득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게 자유도의 관점이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키로 하자. 3명 있어. 그런데 이 3명의 평균이 예를 들어 173이었어. 그러니까 그 3개의 자료를 뽑았어. 근데 3개의 자료를 뽑았는데 그 자료의 평균이 173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표본은 내가 지금 몇 개 뽑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표본을 많이 뽑거든? 근데 이 많이 뽑은, 지금 이거는 표본의 평균이다. 요 3개의 표본 평균.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그 고등학교 2학년 전체 중에서 3명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의 전체 평균 키는 있겠지. 예를 들어 뭐 175점 얼마?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표본 평균이 있지만 이 표본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으면 걔는 전체 모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져. 그래서 3명이 있어. 이 3명 중에서 내가 2명의 자료를 알아. 그런데 1명의 자료는 몰라. 근데 자료가 충분히 많으면 얘는 대충 175.4랑 비슷하게 봐버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숫자의 관점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자료를 3개를 사용하면 2개를 알면 하나는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자유도라는 게 없어. 선택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눈다. 약간 이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 정도 있어. 10명 정도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고. 같은 걸로 본다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거의 자료가 많으면. 그럼 평균도 알고 9명의 점수를 알면 9명의 키를 알면 1명의 키는 예상할 수 있다고. 대충 얼마쯤이겠네?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어.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 덜 나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는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많으면 이 분산은 얘랑 거의 비슷해져야 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랑 안 비슷한 거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짝 크게 만들자. n-1분의 n을 곱하자. 더 크게 만들자. 라고 해서 이거를 곱한다. 우리 책은 딱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엄청 자세히 가서 설명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그냥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참 어려운 거 하고 있지. 자료가 충분히 크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 분산과 표본 분산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같은 걸로 봐버린다.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둬. 나중에 좀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에서 표본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표본 분산으로 계산을 안 하고 모 분산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자료가 충분히 크면 둘은 그냥 같은 걸로 봐버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명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100으로 나누나 99로 나누나 숫자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1000으로 나누나 1001로 나누나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은 거의 같은 걸로 본다. 충분히 크면은 약간 기준이 별로 없어. 책에서 뭐 나와 있나? 어디서는 딱 숫자를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통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 따로 그냥 나와 있진 않다. 충분히 크면 둘은 그냥 같은 걸로 본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둬. 자, 그럼 일단 표본 분산 구하는 건 n-1로 나눈다. 그거만 좀 잘 외워.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좀 설명을 할게요. 얘네들도 사실은 공식이 있긴 해요. 그 공식은 이것도 증명을 못 해줘.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만 해줄게.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 얘네들을 평균 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모평균하고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 잘 외워. 모평균이야, 모평균.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있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거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여기서 n이 뭔지 알아? 그치. 이게 모분산이야. 아니 잠깐만.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이렇게 이야기는 낫겠네. 그 다음 n은 표본의 크기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얘는 여기 루트 씌운 거겠지. 그럼 얘는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아. 표본 평균들을 그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본래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굉장히 웃긴 얘기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거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공식은 전체로 나왔어. 그거는 일단 공식을 외우고 얘네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증명 가능하다. 대학 수학의 과정 내에선. 그리고 나도 증명해 줄 수는 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증명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증명을 안 해주는 거야. 오히려 그냥 이쪽은 어려운 거구나 학을 뗄까봐 증명을 안 해주고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만 해줄게요. 자, 외울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용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릴 거야. 얘네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인성고등학교 2학년 전체 몸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 실제 그 1, 2, 4 재면 되지.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를 300명이라 하자. 전체 300명이야. 그런데 이거를 300명 다 재면 돼. 그런데 300명 다 재지 않고 표본을 정해서 조사를 할 거야. 표본은 어떻게 조사할 거냐면 한 반에 30명이라 가정하고 예를 들어 뭐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각 반을 표본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2학년 1반 그 반을 다 조사를 했어. 그 반의 평균 몸무게가 X1바야.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 2학년 2반 2학년 2반을 다 해서 다 더해서 30으로 나눈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할게. 그 다음에 2학년 10반 2학년 10반은 X10바야.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개지. 나는 뭐 2학년 1반을 표본으로 구해도 돼. 표본으로 정해도 돼. 내가 얘네 반을 표본으로 할게라고 정해도 된다고. 이 각각의 표본 평균은 총 10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표본 평균 10개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2학년 1반의 전체 평균인 이 X1바가 의미하는 건 자, 여기서 나오는 게 1번부터 30번 학생, 31번부터 60번 학생, 이게 271번부터 300번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학생부터 30번째 학생까지 더해. 그거를 30명으로 나눈 게 이거야. 표본 평균. 자, 31번째 학생부터 60번째 학생까지 더해. 그걸 30으로 나눠. 이게 여기에 표본 평균이야. 그리고 여기는 271번째부터 300번째까지를 더해서 30으로 나눠. 이게 여기에 표본 평균이거든? 내가 얘네들의 평균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아니, 봐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그냥 공식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10개 더했지. 1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걸 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실제로 얘를 디테일하게 보면 이거라고. 30명 더해서 30으로 나눈 거.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 근데 내가 지금 10개 더했지. 10으로 나눠주면 돼. 300으로 나누면 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통 분모 300이고 이게 X1부터 X300까지 더한 게 돼버려. 그래서 표본 평균을 평균 쳐버리면 원래 평균하고 같다고.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야 이거는. 이해했니? 야, 이름 구분해야 돼. 엄청 어려운 거를 좀 하고 있다. 각각의 표본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반 한 반 구했잖아. 이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평균 치면 본래 모 평균하고 같다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표본 평균을 분산을 구하잖아. 본래 분산보다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2학년 지금 여기서 2학년 일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몸무게가 그냥 작은 예를 들어 40이라고 뭐 41, 뭐 42, 땡땡땡 중간 뭐 65, 뭐 73, 뭐 80, 뭐 90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보통 그룹은 다 정해져 있어. 가운데가 평균이면 평균에 비해서 작은 건 적고 평균보다 큰, 그러니까 평균이랑 많이 떨어진 거는 높이가 낮고 여긴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표본 평균을 구해봐. 그럼 그게 만약에 65라고 생각해봐. 다 더해서 30으로 나눈 게. 그리고 여기에 표본 평균을 구해봐. 예를 들어 63이라고 해봐. 여기 67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뭐 69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 평균을 구하지. 근데 실제로 집단은 보면 40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표본 평균들은 이미 평균이라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얘들은 크기가 비슷비슷한 거야. 뭐 65나 63이나 67이나 69나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는 원래 있는 그 그룹보다 더 작아. 그래서 분산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n으로 나눈 거랑 같대.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는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걸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왜 모분산보다 숫자가 작아지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료는 애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고. 기본적인 거는 다 정규분포를 따라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 67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67을 기준으로 작은 애들도 있고 엄청 몸무게 많이 나간 애들도 있었어. 그런데 표본 평균을 구해버리면 얘는 얼추 60 얼마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62, 63, 60 얼마, 60 얼마. 그래서 얘 분산 구한 거랑 얘 분산 구한 거랑 얘가 훨씬 더 분산이 적다고. 그래서 분산이 작아져. 근데 그 작아지는 게 n으로 나눈 거 정도래. 그런데 이걸로는 설득을 못 하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보여줄게.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 185쪽 보자. 185쪽에는 예를 들어줬어. 그 예를 든 걸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증명을 못하니까 숫자의 관계로 보여줄게요. 지금 하는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다 해결된다. 다 외우기만 하면 돼. 자, 그 0이랑 2랑 4랑 6이라는 카드가 있어. 이거를 복원 추출로 표본의 크기는 2가 되도록 얘네들을 내가 추출할 거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평균 구해보자. 자, 원래 있는 게 4개지. 이게 뭐 평균이야? 그럼 얘를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보자. 0이거나 2 뽑거나 4 뽑거나 6 뽑아. 내가 이 4개 중에 0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지. 이거는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겠지? 그럼 이걸로 평균을 구해. 평균 어떻게 구했지? 그렇지. 곱해서 더했지. 그렇게 구한 평균이 책에 있는 거 따라갈게. 3이야. 즉 내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은 3이야. 5평균이다. 그 다음 얘네들의 분산을 구해. 분산을 구했더니 그게 5였대. 뭐 분산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복원 추출로 표본의 크기가 2인 걸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확률로 보여주려고. 근데 여기서는 순서대로 뽑을 거거든? 순서대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아니 그냥 하나 뽑고 하나 뽑고. 근데 이거 뽑은 결과로 보아서 어차피 나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평균은 0이야.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평균은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야. 여기는 평균이 1이고 평균이 2고 여기 평균이 3이고 여기 평균 4네. 얘는 평균이 2고 평균이 3이고 평균이 4고 여긴 평균이 5야. 얘는 평균이 3이고 얘는 평균이 4고 평균이 5고 평균이 6이야. 이걸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이건 x바야.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4랑 6을 뽑아. 그거의 평균이 5니까 얘가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면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표본 평균의 확률을 하나씩 보면 될 수 있는 숫자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야. 그럼 0이 되는 건 1개거든. 총 16개잖아. 16분의 1이야. 1이 되는 건 2개, 16분의 2야. 2가 되는 건 3개지. 16분의 3이야.
그 다음에 3이 되는 게 4개지. 16분의 4야. 그 다음 4가 되는 게 3개지. 16분의 3이야. 5가 되는 거 2개지. 16분의 2야. 6이 되는 거 1개 16분의 1이야.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자. 다 곱해 더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한, 즉 2x바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3이 나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분산 한번 구해볼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분의 2가 나오더래. 실제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온대. 이거는 원래 있는 분산인 모분산 있지. 나는 표본을 2개 뽑았지. 2로 나눈 거. 이게 지금 개수가 적어도 성립하잖아. 근데 개수가 많아져도 나중에 증명을 해주면 똑같이 나오더래. 그래서 표본 평균을 분산 쳐버리면 2로 나눈 게 되더라. 알겠지? 그러한 공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라는 것과 표본 붙은 거랑 표본 평균이라는 거, 걔네들을 좀 달리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이 표본 평균들,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어떤 집단이 있어. 집합이야. 그 집합에 1이랑 1이랑 3이랑 4랑 5라는 숫자가 있대. 내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가 2가 되도록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그럼 표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5C이지. 5C면 얼마냐? 10가지지. 그러면은 그렇게 뽑은 건, 이거는 참고로 비보건 추출 한 번에 뽑는 걸로 하자. 똑같은 거 그냥 제외하고. 그러면은 1, 2, 1, 3. 보건 추출 아니야. 보건 추출이면 5 곱하기 5니까 25가지가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한 번에 2개 뽑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표본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뽑아. 그 표본 평균은 얘네들의 평균이 1.5거나 얘네들의 평균이 2거나 얘네들의 평균이 2.5거나 얘네들의 평균이 3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도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뀌거든. 즉, 이 숫자는 변수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얘네들도 예를 들어 2가 되는 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결정이 되지. 그래서 표본 평균은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확률 변수로 본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어떤 집단,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 즉 평균이 m이고 그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 여기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도 다시 해석을 해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그 집단의 분포 상태가 첫째, 평균이 대칭 축이고, 두 번째, 뒤집어진 종 모양의 곡선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집단을 얘네들의 예를 들어 평균의 몇 명을 그림을 그려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약간 이런 뒤집어진 약간 그런 모양을 따르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 넓이와 분포 상태가 똑같다고. 그 말은 평균에서 예를 들어 10 더한 거나 평균에서 예를 들어 10 뺀 거나 여기랑 여기의 넓이, 즉 확률이 얼추 비슷하다고. 이런 거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 얼추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틀린 거야? 정확하다야. 근데 실제로 정확할 수가 없잖아. 이건 수학적인 확률일 땐 정확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정확하진 않잖아. 하지만 그거는 진짜 거의 비슷하다. 오차가 별로 없다. 라고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그러면 그 모집단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표준화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표로 확률 계산할 수 있다고. 단 본래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그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내가 그 표본 평균들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 하지만 분산은 n으로 나눈 게 되어버렸다.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분산은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달라진 상태로 여러분이 다시 정규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돼. 이렇게 그 표본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거든. 뭐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의 충분히 크면은 숫자까지 정해져 버릴게. 30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겠니?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나오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나오겠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날 거예요. 제가 표본 그다음에 표본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왜 헷갈리냐면 세 가지를 내가 했기 때문에 헷갈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얘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외우면 좋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문제 풀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진 않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표본이 5개야. 5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뭐가 일이라고.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얘와 내가 표본을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았던 확률 변수인 이 표본 평균의 관계로 추정하는 걸 배우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조금 사고의 흐름이 좀 있는 친구면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라는 걸 알 거야. 왜냐하면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모집단 이용해서 공식을 구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상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만 더 배우면 왜 그런지가 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풀이 하는 것도 참 좋지. 하지만 용어 정리, 개념, 이해 그것만 좀 하면 생각보다 장기 경력으로 오래 남아요. 자, 필수제 1번 보자. 모집단, 이건 모집단이야.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러니까 x인지 x반인지 체크 잘해야 돼. 전체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았대. 그럴 때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하냐? 모평균, 뭐야 x반이야. 잘못 적은 거야. 모평균 분산이네. 모분산 구하세요. 일단 표본 아니야? 모를 한번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곱해서 더했지. 곱해서 더했더니 이게 2래. 이거 분산 어떻게 구했지? 이거 모름 진짜 반이야? 그냥이야? 분산 어떻게 구했지? 이거 모르는 건 망한 거야. 지금 이거 모르는 건 진짜 이쪽은 다 망한 거지. 이것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빼기 사야 되는. 아니야. 지금 표본 아무것도 없어. 그치, 빼기 사야지. 그치? 잘 외워라, 진짜. 제곱의 평균에서 그치, 진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이렇게 구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툴이잖아요. 확실하게 외워야 해.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 변수를 다 제곱해버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게 해서 더한 게 평균이지? 그렇게 구한 거에서 진짜 평균, 원래 평균이지. 2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 결과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1이 나왔대. 이게 모 평균, 모 분산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즉 이 x반 어떻게 구하냐? 이 x반은 모 평균이랑 같다고. 그 다음 vx반 어떻게 구하냐? vx반은 여기를 n으로 나눈 거랑 같다고. n은 4지. 8분의 1.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냥 뭐 구한 다음에 공식만 때리면 돼. 표본을 딱 아까 내가 표 그린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그렇게 공식이 나왔대라는 거 설명해 주려고 그거 한 거고, 여러분은 그냥 뭐 구한 다음에 n으로만 나누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개념이 어렵지 문제풀이가 어렵진 않아. 진짜 쉬워 여긴. 근데 약간 좀 여러분이 그 한 번 배울 때 좀 정확히 자세히 배웠으면 해서 사족을 많이 붙이는 것 뿐이에요. 자, 필수예제 4번 볼까요? 이번에는 표준화해서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구분하는 걸 해보자. 자, 여기 150이랑 5는 뭐야? 표본이야? 표본 평균이야? 모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어떠한 자판기가 있대. 그 자판기를 어떤 사람이 그냥 기계를 만들면서 세팅을 해버린 거야. 얘는 무조건 150에 뿔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5가 되도록 세팅을 해버린 거지. 얘는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즉 전체가 항상 이걸 따른다고. 뭐다 뭐? 모 평균, 모 표준 편차야. 그러니 원래 있는 x라는 변수에는 정규분포를 따라 150,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런데 내가 뭘 할 거냐면 그 중에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할 거야. 랜덤이야. 임의는 랜덤. 랜덤으로 추출할 거야. 즉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되는 표본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본래 있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러면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x반은 평균이 얼마일까? 150 그대로고, 그 다음 이거를 n으로 나누는 거지. 이게 지금 25잖아. 4분의 1이 돼.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해했지? 적을 때도 똑같이 n이라고 적는다. 적는 게 똑같아. 그래서 2번 적어줘야 돼, 여러분이. 그럴 때 그 100개 표본 평균들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표준화하면 돼. 본래 있는 게 149였지? 거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x반은 z가 된다. 그냥 표준화 했으니까. 표준화를 하면은 변수가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z라는 변수로 보는 거니까 151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건 마이부터 이까지 구하면 되지. 솔직히 이제 그래프 안 그려줘도 돼. 그러니까 그림 안 그려줘도 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잖아. 표에 나온 이 2라는 건 여기 넓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0.9544가 된다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안 복잡하지? 나타내는 것만 잘하면 돼. 여기는 진짜 예쁘게 쓰는 것만 잘하면 다 되니까 쓰는 걸 여러분이 좀 보고 하세요. 그런 것만 잘 적으면 실수는 안 해요. 틀린 바보지, 이 쉬운 걸.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18이래.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게 모집단이야. 너무 웃기지 않냐? 이미 모집단을 알고 있어. 그런데 표본들의 이걸 왜 구하냐고. 의미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본래 있는 집단을 x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데 18,4의 제곱.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n명을 임의로 추출할 거야. 그러면 그 임의로 추출한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럼 얘는 평균이 18이고 n으로 나눈 거야. n분의 16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적어버려. 근데 아까 내가 왜 2분의 1의 제곱으로 했냐면 표준화 할 거 예상해서 바꾼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이게 훨씬 더 낫죠. 표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는 습관도 길러놔야 해. 즉 우리가 구하는 표본 평균들도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구할 게 17에서 19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표준화해야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것도 잘 적어야 돼. x바가 17 이상 19일 확률을 구해야 해. 서술형일 때 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 그럼 이 상태도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근데 x바니까 얘를 따라가지. p 17에서 18을 뺀. 이거 그냥 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약분 안 하고 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긴 z가 됐네. 19에서 18을 빼. 됐지? 근데 그렇게 구한 게 0.8664래.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안다. 여기는 17에서 18 뺐고 19에서 18 뺐기 때문에 여기는 마일 되고 여긴 1 돼. 좌우 대칭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여기 평균이 0이죠? 0.8664니까 나누면 0.433이지. 그렇지. 4332가 되는 숫자가 1.5지. 그러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1.5겠지. 얘가 1.5고 얘가 마 1.5라고. 즉 루트 n분의 4가 1.5라고. 알겠지? 그럼 이걸 2분의 3으로 바꿀까? 그러면은 여기가 그 계산을 하면 3 루트 n이 8이지. 이상하지 않냐? 여기가 마이너스 맞아. 여기가 마이로 여기가 1이야. 아까 반대로 말. 반대로 말이니? 이거 433이 맞지? 여기 1.5야. 루트 n분의 4가 1.5거든? 계산이 된다고? 4분의 루트야. 맞아. 이거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한 게 되니까 2 루트 n이 10이야. 그럼 루트 n이 6이죠. 그럼 n은 36명 추출하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표준화 작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지? 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걸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뭐 평균을 몰라. 어떻게 알아? 뭐 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을 알아야, 표본들을 알아야 우리는 뭐를 추정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방금 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얘네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고, 지금 배우는 거는 본격적으로 뭐를 해석하는 걸 할 거야. 그러니까 본래 집단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표본의 성질을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표본 뽑아두고 표본 보면서 야, 전체는 대충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서는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거 정해. 신뢰 구간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어. 내가 속으로 생각할 거야. 내가 속으로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상황, 내가 속으로 생각한 숫자 별이라고 해봐. 별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별에서 마이너스 3. 별에서 플러스 3. 이 안에 맞추는 거. 두 번째, 별에서 마이너스 10. 별에서 플러스 10. 이 안에 맞추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23을 생각을 했어. 너희들한테 야,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맞춰봐라고 했다고. 대신 첫 번째 상황은 야, 여기서 뿔마 3까지 봐줄게. 그러니까 20부터 26이라고 하면 정답. 두 번째 상황은 야, 여기서부터 뿔마 10까지 봐줄게. 10 빼고 10 더한 것까지 봐줄게 라고 해봐. 그러면 뭐가 더 맞추기 쉬워? 얘가 더 맞추기 쉽지. 그러면 얘는 더 맞추기 쉬우니까 생각보다 맞출 확률이 높아지지. 이렇게 길이가, 내가 어느 기준을 잡아두고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맞추기 쉬워.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지. 근데 이거 상황을 좀 바꿔보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 예를 들어 뭐 70이라 하자. 이걸 내가 맞추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무게는 60에서 80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무게는 67에서 73이에요 말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너희에게 믿음이 가니? 1번이 더 믿음이 가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떠한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을 아예 그냥 디테일하게 맞추냐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맞추냐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넓은 범위에서 맞추기는 맞추기 쉽겠지. 그래서 이때는 퍼센트가 올라가. 내가 하나 찍어서 맞출게 99% 확률로 맞출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퍼센트가 올라가. 이렇게 맞추는 거는 퍼센트는 낮아. 하지만 생각보다 희소성이 있잖아. 희열 있다고 맞추면 생각보다 잘 맞춘 게 된다고. 그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정해서 표본 평균 보면서 거기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야. 그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구간을 뭐라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신뢰 구간은 물론 숫자가 굉장히 여럿 있는데 우리는 신뢰도를 딱 두 가지 정도만 배울 거다. 첫 번째 신뢰도가 95% 신뢰도야. 95% 신뢰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표본 평균을 100개를 찍으면 그 중에 95개 안에는 모평균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찍으면 그 중에 95개는 그게 들어있는 거를 신뢰도 95%라고 하거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지금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이 0이야. 내가 95% 신뢰도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0.475가 되고 여기가 0.475가 돼.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0.95 되거든? 맞지? 0.95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야 대충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서 맞춰버리면 그게 95% 확률이 되니까 그게 95% 신뢰도가 돼. 근데 그 신뢰도가 되는 이 숫자가 얼마냐면 1.96이야. 어떻게 아냐?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임의에 어떤 표준화로 된 변수가 있어. 그 변수가 마이너스 1.96이랑 1.96 사이에 있으면 그 확률이 0.95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해. 나는 모평균을 몰라. 자, 모평균 몰라. 이건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도 몰라. 시그마도 모르는 상태야.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부를게.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럼 현재 나는 뭘 알고 있냐? 표본 평균을 아는 거지. 알고 있는 건 동그라미 칠게. 난 이걸 알아. 표본을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도 알아. 표본들의 표준 편차. 이걸 S라고 쓰거든? 이걸 아는 상태야.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전체 몸무게 평균을 구하는데 그걸 못 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1000명을 조사를 했어. 1000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의 평균 구하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상태라고. 얘네 둘을 아는 상태로 나는 이 M값 구할 거야, 모평균. 그럼 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표본 평균을 알고 있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요걸 알고 싶은 거야, X바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는 얘를 표준화를 했지. 표준화를 한 거를 다시 되돌리기를 할 거야. 해볼게. 이 표준화로 된 거는 뭐냐면 내가 표본 평균을 알고 있다고. 표본 평균에서 M,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거는 M을 빼. 그리고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눴지. 시그마가 아니지. 표본이잖아.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치. 얘는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표준화를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지. 난 얘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는데 나 얘도 몰라. 그러면 식을 세워도 못 구하지. 어떻게 할까? 이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좀 말했거든요. 그치. 이게 자료가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이 표본 표준 편차 얘나 모 표준 편차는 같은 걸로 봐버려. 같은 걸로 봐버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누는 얘 있지? 얘는 그냥 표본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냥 모 표준 편차를 안다고 얘기를 해버려. 이해했지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하면 된다고, 그 확률을. 그럼 이거 이제 지운다. 그러면 내가 m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이 계산 때리면 돼. 양변에 이거 분모에 있는 거 곱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1.96, 1.96이라는 숫자는 95% 되는 숫자였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 마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야, 내가 뭘 구하는다고 지금? m 구한다고. 알고 있는 거 구하는 거 확실하게 구분 안 하면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 상황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그러면 x바, x바, x바를 빼줘야 되지. 그러면 x바를 빼줘. 책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여러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m이 저게 왜 나왔지라고 이야기하거든. 지금 그거를 최대한 풀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마마마를 곱해줘. 그러면 x 반대 이거 x 바 얘가 먼저 오겠지?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 바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버린다고. 즉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추정한 모평균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그 95%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야.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숫자를 안 알려줬다. 그거는 문제 오류예요. 알려줘야 돼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야. 암기로 나가는 거 아니야.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서 빼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이게 그 표준 편차라고.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표준 편차. 그 사이에 들어있으면 100개 중에 95개는 맞는다. 이게 95% 신뢰도를 나타내는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99% 신뢰도야. 이 99% 신뢰도는 숫자가 2.58로 바뀌기밖에 안 해. 그럼 그거 한번 적어볼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적어야 되겠다. 카메라가 마탱이가 갔어. 이거 이해했지? 그러면 이게 99% 신뢰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표본 평균에서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이건 책에서 알려준다고 하고, 표준 편차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걸로 맞추면 100개 중에 99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한다고. 이게 그러면 훨씬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아까 말해줬잖아. 이렇게 하면은 구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추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키를 추정하는데 키가 150에서 2m 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격이 되어버려서 큰 의미가 없어.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신뢰도가 낮다고 좋냐?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한 게 95% 신뢰도라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여론조사에는 95% 신뢰도로 보통 나타나 있어요. 근데 뭐 뿔마 뭐 2.5의 신뢰도 이렇게 말하거든.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보다 맞추기 쉬우니까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뢰 구간을 나타내고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문제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줄게. 스토리를 좀 이해만 하면 뒤쪽엔 어려운 게 없어. 예전에 그 복잡한 게 다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건 용어야, 용어. 중간에 보면은 여기 근데 여기서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였는데 왜 모표준 편차가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한번 꼬인다. 상황을 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떻게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중에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지. 이거는 표본의 크기야. 그러면 공식에서 내가 지금 뭘 썼지? 얘는? 시그마냐 뭐 x냐 x바냐 뭐 m이냐 뭐 얘는 뭐냐? n이야. 적으라고. 미리 적어놔.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100개의 평균이 1000시간이야. 100개의 평균. 그럼 이 100개의 평균은 뭐 평균이냐, 표본 평균이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냐, 어떤 평균이냐? 이 1000이 뭐냐고. 그거를 너네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잖아. 그럼 풀이만 보고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게 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1000이 의미하는 게 뭐야? 1000은 100개의 평균이라고. 그럼 100개의 평균이면 뭐 평균이겠냐? 표본 평균이겠냐? 표본 평균이겠지. 여기서 100개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 이 표준 편차 있지? 이 표준 편차는 50시간이었대. 이 표준 편차도 표본 편차야. 그래서 본래는 S라고 쓰는 게 오라.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많잖아. 얼추 한 30 넘으면 다 많다고 봐. 충분히 많으면 얘는 모 표준 편차라고. 시그마라고 적어도 된다고. 이것만 좀 잘 이해하면 돼. 내 걱정되는 거 그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봐. 이렇게 얘를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 거의 다 이거 그냥 모 표준 편차로 봐도 돼.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건 S잖아요. 그러면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래 버릴까봐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시그마로 봐버리면 돼. 그러면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면 되냐면 본래 알고 있는 표본 평균 공식으로 적을까? x바에다가 95%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얘야. 1.96. 근데 난 앞으로 이걸 k라고 들 건데 그냥 1.96 보면서 다 외워. 없으면 문제 오류라고. 그러면 여기는 1.96이라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내가 알고 m인데 이거는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긴 구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적는 것도 좋아. 이거 보자마자 얘는 본래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구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1000, 이거분의 이거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겠구나 라고 적어도 된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뀐 얘가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적을 때는 이렇게 쓴 사람은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1000 빼기 1.96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한 게 2분의 1이라고 2분의 1로 적어야 돼. 왜 1000에 발을 해놨냐? 무슨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시그마로 봐버리는 친구들이 꼭 있다고. 얘를 다시 100으로 나눈다고 10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그래서 본래 이렇게 쓰는 게 오라, 이렇게 쓰는 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 공식으로 외워버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정규분포뿐만 아니라 그 확률과 통계를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포화송 분포, 카이 분포, 티 분포 여러 가지 분포가 있거든. 그 분포의 의미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의 표준 편차 곱하기만 하면 돼. 그 표준 편차만 달라지는 것뿐이야. 달라지는 공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응용을 시키려면 그냥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하는 게 사실은 옳죠. 하지만 둘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거든. 그것만 여러분이 잘 체크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99% 신뢰도는 이거를 2.58로 바꾸기만 하면 돼. 자, 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자, 여기서 말하는 얘는 뭔지 아니?
얘는 사실은 뭐다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표준 편차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표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표준 편차는 뭐라고 보면 돼. 근데 좀 구분을 했으면 싶어서. 그런데 내가 이 m을 95% 신뢰도로 추정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타 빼기 알파, 즉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게 되려면 표본을 몇 개 뽑아야 하나요?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공식을 좀 잘 생각하면 돼. 이게 x바 마이너스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이게 살짝 숫자 다른데 저기 1.4야 되는 어디가? 거. 책에는 1.4. 어디가? 아 여기 1.4라고 여기가? 여기 오타야.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다가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지. 단순히 그냥 그 길이를 말해. 그 길이는 뭐냐? 이 뒤에 있는 숫자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렇겠지?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건 사라지고 얘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2 곱하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4보다 작아요를 만족하는 이거 찾는 문제야. 계산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1.96이네. 루트 n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10이었죠. 이것만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거 계산하잖아. 이거 계산 되게 복잡하더라고. 계산하면 이렇게 돼. 루트 n 28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n이 계산하면 이게 784거든? 이렇게?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렇게 돼버려. 784.42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n이 얼마일까? 그렇지, 785가 되는 거야. 소수일 때는 당연히 큰 자연수 찾으면 돼. 이 문제 풀기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공식은 아까 그 공식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약간 조금 변형된 것 뿐이다.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내가 추정을 하고 싶어. 저 모표준 편차야.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이러면 여러분이 뭔가 좀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신뢰도 구하듯이 적으면 돼. 자, 표본 평균에다가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신뢰도 모평균인데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야 사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바를 다 빼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n마 x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즉 절대값으로 나타내버리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숫자가 0.1 이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숫자 집어넣으면 되지?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 1.96이고 얘 여기 집어넣어서 얘가 0.1 이하를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는데 이때는 소수로 나오네. 소수로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가 0.01 이하라고. 이해했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념은 복잡하지만 문제 풀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하지만 용어 정리 좀 꼼꼼히 하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하는 거니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거든? 이거 항상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있는데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그 추정만 하면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여기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보면서 문제를 좀 하나하나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찾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이항분포로 푸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신뢰 구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잘 좀 공부를 해 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쓰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런 거 쓰는 걸 연습하면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이 통계 쪽은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